자, 여러분, 우리는 전 시간에 무생물 주어의 어떤 그 독해 이론에 관해서 패턴을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무생물 주어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독해 방법을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간략히 요약을 해본 다음에요. 오늘은 무생물 주어에 대한 다양한 독해 예문을 가지고 적용 훈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무생물 주어의 개념이 뭐였죠? 우리 국어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어떤 영어만의 특징이라고 했죠. 그래서 주어가 우리 사람이나 동물과 같은 어떤 그런 생명체가 있는 주어가 아니라 추상적인 명사가 주어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생물 주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무생물 주어를 물론 있는 그대로 직역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다 매끄러운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무생물 주어는 어떻게 해석하라? 부사적으로 해석하라라고 했지요. 부사적 해석이라는 게 뭐였습니까? 때, 조건, 이유, 양보 이런 것 중에 어느 하나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고 했지요. 그리고요, 무생물 주어 구문에서는 뭐를 실제 주어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죠. 목적어를 실제 주어로 해석을 하는 것이 하나의 요령이었습니다. 자, 전 시간에 공부했던 그런 그 이론들, 특히 그 무생물 주어에서는요, 주격의 어부 또는 목적격의 어부 이런 거와 같이 또 오형식의 이론도 같이 접목이 됩니다.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이제 적용이 돼서 독해 훈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형식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간단히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오형식은 원래 복문이 단문으로 전환이 된 개념이라고 그랬고, 오형식에서 목적보호는 원래 투부정사가 원칙이지만 기타 명사, 형용사, 분사 이런 것 등이 올 때는 그 앞에 투비가 생략된 개념이라고 했고요.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오형식에서는 목적어를 의미상 주어로 해석한다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무생물 주어에 대한 독해 예문들을 가지고 한번 적용 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자, 여기 the knowledge of the safe return of him까지가 주어를 이루고 있지요. made에 대해서 me가 목적어, happy가 목적보호가 되는 오형식 구조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주어를 한번 해석해 보세요. The knowledge, 지식이라는 추상명사, 무생물 주어가 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Of the safe return of him, 그의 안전한 돌아옴의 지식. 이거를 있는 그대로 직역하면 대단히 어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의 안전한 돌아옴에 대한 지식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지요. 어쨌거나 이 무생물 주어는 부사적으로 해석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우리는 때, 조건, 이유, 양보 중에 어느 하나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예요? 그가 안전하게 돌아왔다는 것을 알았을 때, 뭐 이런 개념이 부사적인 해석으로서 가장 적합하겠죠. 다시요. 그가 안전하게 돌아왔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렇게 부사적으로 해석하겠습니다. 나는 뭐 했다? 행복했다, 기뻤다, 이런 얘기입니다. 목적어가 실제 주어로 해석되는 오형식 개념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이때 of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의 안전한 돌아옴이란 얘기는 결국 그가 안전하게 돌아온 거지요. 원래는 얘가 주어로 해석된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이 of를 우리는 주격의 of 정도로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해되시겠지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무생물 주어는 부사적으로 해석하라. 그래서 어떻게? 그가 안전하게 돌아온 것을 알았을 때, 자, 목적어를 실제 주어로 해석하지요. 나는 기뻤다, 행복했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2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Accurate observation is the basic of correct opinions. 자, accurate, 정확한 이런 형용사고요. observation, 관찰입니다. is the basic of correct opinions. The death of it. 다음, 여기에서 이 부분을 이제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The death of it. 그것에 대한 죽음, 직역하면 이렇게 무생물 주어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지요. makes라는 동사 다음에요. The opinions of many people. 요게 목적어가 되고요. valueless, 가치 없는. 요게 목적 보호가 되는 역시 오형식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생물 주어니까 얘를 어떻게 해석하라? 부사적으로 해석하라. 그리고 목적어를 실제 주어로 해석한다는 오형식 개념을 적용해 봅시다. 자, 해석해 봅시다. 정확한 관찰은 뭐의 기초예요? 정확한 의견의 기초가 됩니다. 자, the death of it, 그것의 죽음은
makes,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가치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럼 여러분, 그것의 죽음이란 얘기는 뭐예요? 이 앞쪽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정확한 관찰이 정확한 견해의 기초가 된다. 결국 그것의 죽음이란 얘기는 정확한 관찰에 대한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정확한 관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얘기지요. 정확한 관찰이 없으면 이런 얘기지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은 값어치 없게 돼버린다, 이런 얘기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부사적으로 해석했는데 어떻게 해석했어요? 정확한 관찰에 대한 죽음, 이렇게 해석할 게 아니라 정확한 관찰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렇게 조건에 부사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얘를 실제 주어로 해석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은 값어치 없게 돼버립니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무생물 주어의 해석법을 다시 한번 우리가 신경을 써줘야 될 겁니다. 자,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3번 We are obliged to postpone the plan on account of the sudden death of our friend. 자, 여러분, 여기에서는 무생물 주어의 개념은 아니지만 여기서는 of에 대한 개념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be obliged to, oblige라는 동사가 강요하다라는 동사거든요. 그래서 be obliged to라는 말은 뭐뭐 하도록 강요받다니까 결국 어쩔 수 없이 뭐뭐 하다, 이런 뜻이 될 거예요. postpone, 연기하다지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계획을 연기해야 한다. 뭐 때문이지요? On account of, 이유의 전치사지요. 뭐 때문이지요? The sudden death of our friend, 우리 친구의 갑작스러운 죽음 때문에. 결국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of에 대해서 좀 신경 쓸 필요가 있는데, 이 of를 뭐뭐의로 해석해도 무방하지만, 자, 우리 친구의 갑작스러운 죽음 때문에 이래도 되겠지만 사실은 뭐예요? 우리 친구가 갑자기 죽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죠. 우리 친구가, 얘가 사실은 주어적으로 해석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얘는 주격의 어부를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우리 친구가 갑자기 죽었기 때문에. 그 다음 4번으로 가겠습니다. Her musical talent kept her in touch with a certain number of artistic people. 여러분, Her musical talent, 그녀의 음악적 재능이라고 하는 무생물 주어가 나와 있고요. Kept라는 동사 다음에 her가 목적어, in touch with가 즉 전치사구가 목적 보어로 와 있는 어떤 좀 특이한 형태의 목적 보어가 되겠네요. 어쨌거나 오형식 구조가 지금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 직역을 해보면 말이지요. 그녀의 음악적 재능이 그녀로 하여금 누구누구와 접촉하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상당한 사람들의 어떠한 그 예술가들이지요. 그런데 여기서도 무생물 주어를 부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요령이 되겠습니다. 그녀의 음악적 재능이 이러질 말고 그녀가 음악적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사적으로 해석하는 게 좋겠지요. 그리고 목적어를 실제 주어로 해석해서 그녀는 많은 예술가들과 접촉할 수 있었다. 다시 그녀가 음악적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많은 예술가들과 접촉할 수 있었다. 이렇게 부사적 그리고 오형식 개념 적용해서 해석하자,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I enjoyed listening her play에서 역시 listening이라는 요 동명사 다음에 허가 목적어가 되고요. 얘가 목적 보호가 되는 오형식 구조네요. listen이 지각동사라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이 됐기 때문에 to 없는 원형을 쓰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요. and 다음에 going이 나오니까 앞에 뭐 대신 걸린 거예요? 예, listening 대신에 걸려 있고요.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오형식으로 한번 해석해 봅시다. 나는 즐겼다. 뭐 하는 걸? 듣는 것을. 그녀가 연주하는 것을 듣는 걸 즐겼다. 그리고 또 뭐 하는 걸 즐겼어요? 그녀와 함께 오페라에 가는 걸 즐겼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어쨌든 뭐 포인트는 이 부분, 무생물 주어를 부사적으로 해석하라는 거였습니다. 자, 무생물 주어에 대한 독해 방법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생물 주어의 독해 이론, 그 해석 적용 방법, 다섯 번째 독해로 한번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다. A glance at the map. 여기까지가 주어를 이루고 있는데요. glance라는 말은요, 한번 보는 것, 뭐 한문으로 얘기하면은 뭐 이렇게 일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는 것, 한번 흘끗 보는 것이지요. A glance at the map. 지도를 한번 흘끗 보는 것은 is sufficient. 충분하다. 뭐 하기에? 설명하기에 충분하다. 자, 뭘 설명하는 거냐면 이 부분을 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How it was that. How 속에 it이 가주어예요. that이야가 다 진주어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부분을
이 부분이 다 진주어가 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that 이하가 it에 대한 진주어가 되니까 어떤 표현이 되냐면 how that 그리고 쭉 진주어가 나가고요. 그 다음 was 이런 문장이었죠 원래. 자, it을 대신해서 that 이하를 이 자리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was 다음에 보어가 없지요. 비동사 다음에 보어가 없으면은요 이때 비동사는 exist 존재하다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역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that 이하는 즉 that은 어떻게 존재했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즉 that 이하가 어떻게 존재했는가라는 얘기는 즉 어떻게 that 이하 할 수 있었는가 이 정도의 의미라는 걸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that 이하를 먼저 보세요. Greece became civilized. 그리스가 문명화되었다는 얘기죠. 뭐보다 먼저 다른 유럽 국가들, 이때 lands는 어떤 국가의 개념입니다. 다른 어떤 유럽 국가들보다 먼저 그리스가 어떻게 문명화되었는가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부분을 한번 해석해 본다면 how that was, 즉 that 이하는 어떻게 존재했는가, 즉 그리스가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먼저 문명화된 것이 어떻게 존재했는가라는 얘기는 결국 한마디로 어떻게 그리스가 다른 나라들보다 먼저 문명화되었는가 이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먼저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보면은요 지도를 한번 흘끗 보는 것은 설명하기에 충분하대요. 어떻게 그리스가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먼저 문명화되었는지를 설명하기에 충분하다 이 얘기입니다. 자, 지도를 한번 흘끗 보는 것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지만 얘를 무생물 주어라고 봐서요 얘를 부사적으로 해석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때, 조건, 이유, 양보 중에 어떤 게 좋을까요? 이게 좋겠지요. 지도를 한번 흘끗 보기만 하면 이렇게 조건의 어떤 부사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흘끗 보기만 하면 어떻게 그리스가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먼저 문명화되었는지를 설명하기에 충분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지요? 자, 그 다음 6번으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Luck or the grace of heaven may seem to take part in many happenings in life. Luck, 행운이죠. Grace, 은총이죠. Heaven, 하늘입니다. 하늘의 은총을 얘기하고요. Take part in, 이란 말은 어디에 참여하다, 참가하다 이런 얘기고요. Many happenings in life. happening, happen, 발생하다의 ing의 복수형을 취해서 happenings, 발생하는 일, 사건들을 얘기합니다. But a little deeper looking into the causes of them까지가 그 다음 주어를 이루고 있네요. 자,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deeper looking into, 조금 더 안을 들여다보는 것이죠. 뭐를? The causes of them, 그것들에 대한 원인을 조금 더 안으로 들여다보는 것. looking이라고 하는 것이 reveal이라는 동사에 대해서 주어 자리에 와 있으니까 동명사로 쓰인 looking이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reveal이라는 말은 폭로하다, 드러내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대디아를 드러내준다라는 얘기죠. One's own efforts were by far more responsible for. be responsible for란 말은 어디에 책임이 있다, 어디에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비교급 than이 나오네요. 그죠? far more than most people imagine. 자, 해석해 보겠습니다. 행운이나 하늘의 은총이 may seem to take part in, 어디에 관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디에? 인생의 많은 사건들에 관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네 인생사에서 많은 그 사건들은 어떤 행운이나 하늘의 은총 때문에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얘기지요. 자, 그 다음을 주목해 주세요. 그러나 이 부분을 직역해 봅시다. 그것들에 대한 원인을 조금 더 깊이 조사해 보는 것은, 들여다보는 것은 대디아를 드러내준다. 무생물 주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어쨌든 동명사니까 얘도 무생물 주어의 개념으로 접근할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직역해 봐요. 그러나 그것들에 대한 원인을 좀 더 깊이 조사해 보는 것은 대디아를 드러내준다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뭐예요? 그것들에 대한 원인. 이 그것들이 뭐겠어요? 인생에서의 많은 사건들이지요. 그 사건들에 대한 원인을 조금 더 깊이 조사해 본다면 이렇게 조건을 해석해 주는 게 좋겠죠. 부사적으로 말이지요. 자, 그것들에 대한 원인을 조금 더 깊이 조사해 본다면 대디아를 알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지요. One's own effort, 사람 자신의 노력이 훨씬 더 관계가 있다,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그 사건들에 대해서 말이죠. 뭐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상상을 해요? 행운이나 하늘의 은총 때문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사람 자신의 노력이, 그 개인 자신의 노력이 훨씬 더 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하면은요, 그 사건들에 대한 원인을 좀 더 깊이 조사해 본다면 이란 얘기가 되겠지요. 자, 요 부분을 무생물 주어로서 부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말이죠. 7번 독해로 건너가기 전에 간단한 문제 하나를 먼저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그 무생물 주어의 독해 이론, 그 개념 정리 몇 가지 패턴별로 정리를 한 적이 있었죠. 거기에서도 다뤘던 이론과 상통하는 그런 이론이 되겠는데, 중간 점검을 다시 한번 해보고 그 다음 계속 독해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I was happy to know that. 나는 데디아를 알고서 기뻤다. He returned safely. 그가 안전하게 돌아온 것을 알고서 기뻤다라는 문장인데요. 그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을 말해요. 동사 make를 사용해서 다시 써라 라는 그런 문제였거든요. 옛날에 대학 입시 본고사가 있었을 때 출제됐던 문제였습니다. 다시 봅니다. 나는 데디아를 알고서 기뻤다. 그가 안전하게 돌아온 것을 알고서 기뻤다. 얘를 make를 사용해서 바꿔 써봐라. 그럼 여러분, make라고 하는 것은 만들다라는 그런 동사인데요. 일단은 요 문장을 만들다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우리말로 먼저 각색을 해봐요. 그러면 이 문장이 어떤 틀을 갖추게 될 거라는 게 짐작이 될 겁니다. 자, 그가 안전하게 돌아온 걸 알고서 기뻤다. 얘를 make, 만들다를 집어넣어서 우리말로 한번 각색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무엇이 뭐로 하여금 뭐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이 되겠지요. 자, 무엇이 그가 안전하게 돌아온 것을 안 것이, 요 부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가 안전하게 돌아온 것을 안 것이 나로 하여금 기쁘게 만들었다 하면은 make가 사용이 될 수가 있겠지요. 자, 그러면 그가 안전하게 돌아온 것을 안 것이라는 주어가 나오는데, 얘가 바로 뭐 무생물 주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공부할 때 뭐 했었죠? 무생물 주어의 전환 방법. 먼저 우리말 틀로 바꿔보라고 그랬죠. 어떤 틀에다가 무엇이 뭐로 하여금 뭐하게 만들다, 이런 틀로 한번 바꿔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다시 봅니다. 그가 안전하게 돌아온 것을 안 것이, 그럼 얘가 결국 주어로 처리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무생물 주어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기쁘게 만들었다. 자, 일단 주어 쓸 자리를 자, 일단 내버려 두시고요. 그 다음 동사 뭘 쓰라고 그랬어요? make를 쓰라고 그랬죠. 이 문장은 과거였으니까 made를 쓰면 되겠죠. 자, 동사 썼고요. 그 다음에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그가 안전하게 돌아온 것을 안 것이 나로 하여금 기쁘게 만들었다. 결국 내가 뭐 한 거예요? 내가 기쁜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하나의 주어 수로 관계가 잡히네요. 하나의 주어 동사 나오는데 또 하나의 주어 동사 개념이 나오니까 오형식 구조, 즉 단문을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오형식 구조를 적용하면 되겠지요. 그러니까 얘가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목적어가 해당이 되고요. 얘가 목적보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지요? 오형식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 부분을 한번 손을 대봅시다. 그가 안전하게 돌아온 것을 안 것, know. 일단 동사 know를 무생물 주어, 추상명사 knowledge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좀 보십시다. know였을 때, 동사였을 때는 목적어 대절을 취했지만은 얘가 명사 knowledge로 들어가 버리면 목적어를 취할 수 없게 되지요. 그래서 뭘 쓰게 돼요? 목적격에 of를 쓰게 됩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of가 나오면 일단 그 다음 주어 동사 여수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접속사 that은 지워집니다. 그 다음에 얘를 뭐로? 얘를 소유격으로 바꿔버릴 수가 있겠지요. his, 이렇게 말이지요. 왜 그렇죠, 여러분? of 다음에는 뭐가 와야 돼요? 명사가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returned에 명사 return을 쓰면 되겠고요. 물론 동명사도 가능하겠지만 어차피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 자리니까 순수한 명사 return을 한번 써본 겁니다. 그러면 이 safely는 뭘로? 다시 형용사로 자리 잡겠죠. safe. 자, 그리고 그 앞에 얘를 his로 처리를 한 겁니다. 자, of를 사이에 두고
명사 앞뒤로 명사가 이렇게 있죠. 명사 of 명사일 때 맨 앞에 정관사 더를 붙이게 되겠지요. 그래서 the knowledge of his safe return이라는 뭐가 무생물 주어를 만들어낼 수 있겠네요. 그 다음 내가 행복한 거니까 이때 주어였던 I를 목적어로 처리해 버립니다. 그리고 주격보어였던 happy는 목적보어 happy로 처리해 버리겠죠. 물론 이 사이에 to be의 개념이 생략된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장이 만들어졌네요. 무생물 주어가 얻어졌는데 다시 한번 해석해 보세요. 그의 안전한 돌아옴에 대한 지식이 나를 기쁘게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아요? 그가 안전하게 돌아온 것을 알았을 때로 해석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적어를 실제 주어로 해석한다는 그 원칙에 따라서 나는 기뻤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좋겠네요. 자, 다시 한번 문제를 점검을 해보았는데 다시 한번 무생물 주어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7번 독해로 건너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7번 독해는요 좀 어렵다고도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제가 여기에선 비교적 상세한 설명을 하도록 노력을 할 텐데 여러분들도 이것이 물론 현재 대학 입시라든가 이런 데서 어떠한 그 비중 있게 다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공부하는 목적은 영어를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접근하는 그런 것에 목적을 두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잘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뭡니까? 밑줄 친 부분을 뭘 사용해서? who를 사용해서 다시 바꾸어 써라라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whom이 나옵니다. 이 whom을 뭘로 바꾸어서? who로 바꾸어서 문장을 다시 써라라는 얘기인데 그럼 이 부분을 한번 먼저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성격의 문제인지. 자, those whom. 여러분, those who라고 하는 표현이 뭐지요? 뭐뭐 하는 사람들, 즉 he who 또는 one who. 이게 바로 뭐예요? 뭐뭐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이지요. 이거에 대한 복수형이 those who입니다. 뭐뭐하는 사람들. 사실은 후서부터는 뭐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수식부를 이루고 those를 수식한 수식부입니다. 하지만 얘를 수식부로 다루기 이전에 그냥 우리는 관념적으로 those who라고 하는 것은 뭐뭐하는 사람들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봅니다. 이 whom을 뭘로 바꿔 쓰라고요? who로 바꿔 쓰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목적어를 주어로 바꿔 써라라는 얘기는 무슨 이론이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죠. 수동태 이론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주어, 동사, 목적어. 이 목적어를 주어로 갖고 오면 수동태가 되는 거죠. 동사는 소위 be, pp라고 하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고요. 주어였던 거는 by 목적격으로 처리하는 게 수동태지요. whom을 who로 바꿔 써라. 즉 목적어를 주어로 바꿔 써라는 얘기는 결국 수동태로 바꿔 써라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문제를 좀 더 들여다봅시다. 자, 이것이 목적격 관계사니까요. 그 다음 뭐가 나오고 있냐면 주어 동사가 따라올 겁니다. The sight or knowledge of his conduct가 주어를 이루고 있네요. 그의 행동에 대한 보는 것이나 아는 것. 무생물 주어가 주어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요. My corrupt라는 동사는 뭐예요? 부패시키다, 타락시키다. mislead, lead가 이끌다죠. 잘못 이끄는 거예요. 타락시키거나 잘못 이끌다. 자, 이런 부분인데 여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좀 어렵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요거를 who로 바꾸어 쓰란 그 문제예요. 목적어를 주어로 바꿔 쓰라는 얘기는 수동태 개념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얘가 목적격 관계사니까 그 다음 주어가 나오는데 그 주어가 지금 무생물 주어라는 걸 착안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여러분 무생물 주어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 부분을 우리는 부사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이 부분을 부사적으로 해석하라. 그러면 뭐를 실제 주어로 해석하는 거예요? 목적어를 실제 주어로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어를 실제 주어로 해석하니까 결국 who로 바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whom 이하를 얘를 부사적으로 다시 쓰고 그리고 얘를 주어로 해서 다시 쓰라는 그 얘기니까 결국 무생물 주어 개념을 묻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if, 접속사 if가 나오고요. 주어 동사가 나오질 않으니까 삽입이 보이네요. 그죠? 요 삽입을 빼면은 if는 이제 a person does라는 주어 동사로 가서 걸립니다. vice라는 말이 악이지요. 복수형을 취해서 악한 행동이고요.
folly, F-O-L-L-Y, 바보스러움, 우둔함이라는 명사인데 역시 복수형을 취해서 바보스러운 행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do harm, 해를 끼치다인데요. does no direct harm 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직접적인 해를 끼치진 않는다는 얘기가 되고요. he is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injurious, 해로운 이런 얘기지요. by his example, 본보기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ought to be compared to, 여러분 compare이 역시 강요하다라는 동사인데요. be compared to니까 뭐뭐 하도록 강요받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뭐 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control himself. for the sake of란 말은 뭐뭐를 위하여지요. for the sake of those whom, 뭐뭐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런 표현이 되겠네요. 자, 그럼 다시 해석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의 악한 행동이나 바보스러운 행동에 의해서 어떠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진 않는다 할지라도, 이때 if는요, even if의 뜻입니다. 양보적으로 해석이 되겠어요. 다시, 만약에 어떠한 사람이 자기의 악한 행동이나 바보스러운 행동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진 않는다 할지라도 he is nevertheless,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injurious, 해로운 겁니다. 뭐에 의해서죠? 그의 본보기에 의해서. 즉 악한 행동이나 바보스러운 행동에 의해서 해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뭐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진 않는다 할지라도 그 본보기 자체만으로도 해로운 거다. 그래서 ought to be compared to control himself, 스스로를 조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컨트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누굴 위해서지요? 뭐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지요. 자, 이 부분 잘 보세요. 그의 행동에 대한 보는 것이나 아는 것. 그의 행동은 여기서 어떤 행동이에요? 악한 행동이나 바보스러운 행동이죠. 그런 행동에 대한 보는 것이나 아는 것이 타락시키거나 잘못 이끌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스스로를 조절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 부분이 무생물 주어니까 부사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의 행동을 보거나 알게 되면 뭐 한다는 얘기야? 타락하거나 잘못 이끌려질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스스로를 조절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부사적으로 해석해야 이 부분이 이해가 돼요. 다시, 그의 행동을 보거나 알게 된다면, 이렇게 조건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의 행동을 보거나 알게 된다면 타락하거나 잘못 이끌려질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는 행동을 조절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요, 내가 이 부분을 왜 조건으로 부사적으로 해석했냐면 여기 might라고 하는 가정법 시제가 보여요. 가정법 과거지요. 가정법이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if절로 제가 해석을 한 겁니다. 아직 가정법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하고 나중에 가정법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 일단 이 부분을 부사적으로는 해석할 수 있다는 건 아셔야 되니까 이 부분을 이제 who를 사용해서 바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무생물 주어는 목적어를 실제 주어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whom을 who로 바꾸라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얘가 목적어가 주어로 됐으니까 그 다음 동사는 수동태 동사로 나오겠죠. might corrupt or mislead가 수동태 동사로 따라올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might be pp니까 be corrupted 이렇게 되겠죠. O와 mislead도 pp, misled가 되겠네요. misled, led가 pp지요. 자, 이러면 결국 목적어가 주어로 들어가고 그래서 수동태가 되고 동사도 수동태 동사로 be, pp로 나온 것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이제 이 부분을 뭘로 처리하는 겁니까? 부사적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어떻게? if로 들어가죠. if.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잘 봐야 될 게, 그의 행동을 보거나 알게 된다면 누가? 이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those를 they로 받아서요. they. 그 다음 see, knowledge. 동사로 처리하면 되겠는데 이것이 가정법 시제라는 걸 이해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might라는 가정법 동사가 나오니까 see도 가정법 과거 동사 so로 쓰면 되겠지요. so. o와 그 다음 knowledge를 동사 know의 가정법 동사 knew로 쓰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 그러면 so와 new는 동사로서 목적을 취할 수 있으니까 목적격의 어부가 필요 없겠지요. his conduct가 옵니다. 아, 좀 어렵네요, 이 부분이. 자, 어쨌거나 이제 이 부분을 무시하고요,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해석을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해석이 훨씬 더 부드러울 거예요. 자, those who, 처음부터 다시 해석해 볼까요? 악한 행동이나 바보스러운 행동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진 않는다 할지라도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보기만으로도 해로운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조절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뭘 위해서지요? For the sake of those who. 일리 가서 보겠습니다. 뭐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지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타락되거나 잘못 이끌려질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지요. 뭐 한다면? 만약에 그들이 자기의 행동을 보거나 알게 된다면 타락되거나 잘못 이끌려질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는 행동을 조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좀 이 부분이 어려운 문제고요. 어려운 독해 부분이 되는데 궁극적으로 무생물 주어를 이해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이 부분이 무생물 주어였기 때문에 부사적으로 끌어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요, 한 가지 더. 그의 행동에 대한 보는 것이나 아는 것이란 얘기는 결국 그의 행동을 보거나 알게 된다면 이런 얘기니까 그의 행동을 이렇게 해석이 되죠. 을로 해석이 되니까 얘가 목적격이 어부라는 걸 알게 되겠고요. 그래서 아까 요 sight과 knowledge가 동사 so와 new로 들어가면 목적어를 취할 수 있으니까 목적격의 어부가 불필요하다는 얘기를 아까 여기서 제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문장이 might이라는 가정법 시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요 if절 속에서 so와 new 가정법 과거 시제를 쓰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되는데 가정법 시제를 아직 저구 공부를 통해서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은 나중에 스스로 이 부분이 해결이 될 겁니다. 어차피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 CD를 한 번만 공부하셔서는 안 돼요. 두세 번 아니면 그 이상 반복해서 전 과정을 반복해서 학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가정법에 대한 개념이 잡힐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다시 본다면 충분히 쉽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생물 주어에 대한 독해 적용 훈련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무리하자면 무생물 주어는 부사적으로 해석하라. 때, 조건, 이유, 양보 중에 어느 하나로 해석하라. 그리고 목적어를 실제 주어로 해석하라. 이 부분도요, whom을 who로 바꾸란 얘기가 결국 목적어를 실제 주어로 해석한다는 무생물 주어의 개념에 근거한 문제였다는 거였습니다. 자,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좀 전에 무생물 주어의 독해 적용해서 마지막 부분이 조금 좀 어려우셨을 겁니다. 좀 찜찜하시기도 하셨을 거고요. 하지만 뭐 그 부분이 명쾌하게 지금 해결이 안 된다 하더라도 100%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이 CD 전 과정을 다 끝까지 한번 가보신 다음에 그리고 다음에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그러면 충분히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번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독해 훈련, 독해 비법을 제가 소개를 하나 해드리겠는데 그동안 여러 번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문장 속에서 동사가 여러 개 나타날 수 있다 그랬죠. 자, 여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문장이 전개되면서 동사가 이렇게 여러 개 나올 수가 있는데 이렇게 동사가 여러 개 나올 때는요, 모두 다 이렇게 동사로 표현해 주지만은 않게 되지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의 동사는 제대로 동사로 표현을 해 주지만 또 다른 동사는요, 어떤 to 부정사라든가 또는 동명사 ing나 현재 분사 ing나 또는 과거 분사 pp 등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문법적 기능을 다 차지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문법적으로 접근해서 문법성을 파악하고요, 그리고 거꾸로 올려 해석하는 이런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지요. 어차피 다 동사들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얘도 동사로 해석될 거고요. 그리고 얘도 그냥 문법적인 어떤 그 기능을 무시하고 그냥 동사로 다 해석해버려라.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지요. 얘가 몇 동사? 제1동사. 얘가 몇 동사? 제2동사라고 했지요. 1동사가 먼저 나오든 2동사가 먼저 나오든 관계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다 동사로 해석해버리면 되니까. 단 그 사이에 그리고, 그런데,
그래서 이런 정도의 말을 집어넣어보고 이해를 하면, 즉 연결시켜 나가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면서 직독직헬하라, 다 동사로 해석하라 라고 얘기했지요. 자,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영어에서는 대단히 많이 쓰이는 그런 독해 방법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에 대한 다양한 연습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1동사, 2동사의 직독직헬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쪽으로 한번 건너가 보시죠. 자, 이것이 바로 제 22강에서 다루고 있는 스페셜 베스트 리딩, 어떤 특별한 독해 기법이 되겠습니다. 문법적인 것을 무시하고 있는 그대로 독해를 하면서 직독직해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 문장, 간단한 문장을 보고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Several countries joined the campaign. 몇몇 나라들이 그 캠페인에 가담했대요.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Whales and seal, whale 고래죠. seal 바다표범이죠. In their national park, 국립공원에 있는 고래와 바다표범을 보호하기 위해 몇몇 나라들이 캠페인에 가담했대요. 여러분, 지금 제가 어떻게 해석했어요? 요 to protect를 보호하기 위해 이렇게 목적으로 해석을 했지요. 우리가 이렇게 뭐뭐 하기 위해 목적으로 해석되는 to 부정사를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의 부정사다라는 문법적인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문법적인 걸 따지지 말자 이 얘기입니다. 어차피 to 부정사는 동사 성분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뭘로? 동사로 해석하자. 몇 동사예요? 제2동사에 해당이 되겠죠. 그럼 뭐가 1동사가 돼요? joined가 제1동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요 사이에 그리고 그런데 그래서 이런 말을 집어넣고 해석을 하면 되겠지요. 자, 그리고요, 원칙적으로 해석하자면 이것은 거꾸로 올려붙여 해석하는 해석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몇몇 나라들이 캠페인에 가담했다. 뭐 하기 위해서? 고래와 바다 표범을 보호하기 위해서 캠페인에 가담했다. 이렇게 역으로 올려가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 해석을 하지 말자. 즉 1동사, 2동사로 풀어서 내려가면서 직독직해하자. 가겠습니다. 뭐가 1동사? joined. 뭐가 2동사? to protect. 자, 갑니다. 몇몇 나라들이 캠페인에 가담했다. 그리고 뭐 했다? 고래와 바다 표범을 보호했다. 이렇게 동사로 해석해버리란 얘기죠. 어디에 있는? 국립공원에 있는 바다 표범과 고래를 보호했다. 이렇게 내려가란 얘기입니다. 조금 더 복잡해지는 문장을 볼 텐데, 그러나 이것도 이런 식으로 독해하면 대단히 편합니다. 자, 따지지 말고 1동사 뭐예요? learn이지요. 2동사 뭐예요? to find out이지요. The exact location of the country. and가 뜨네요. 병렬구조. and 다음에 become이 뭡니까? learn 대신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몇 동사? 1동사. become interested enough to find out. 몇 동사? 2동사지요. 자, 다시 얘가 1동사, 얘가 2동사, 얘가 1동사, 또 얘가 2동사. 자, 이 사이에 그리고 그런데 그래서, 또 이 사이에 그리고 그런데 그래서 이런 말을 집어넣고 다 그냥 동사로 해석해 갑시다. 시작. He will soon learn. 그는 곧 배울 것이다. 그래서 to find out. 발견할 것이다. 뭐를? The exact location of the country. 그 나라의 정확한 위치를 발견할 것이다. 그리고 뭐 할 것이다? Become interested enough. 충분히 흥미를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뭐 할 것이다? 또 발견할 것이다. 뭐를? 그 나라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사실들을 발견할 것이다. 발견할 것이다. 발견할 것이다. 이때 to 부정사가 문법적으로 어떤 기능이냐를 따지지 말자 이 얘기입니다. 다시, 그는 곧 배울 것이다. 그래서 발견할 것이다. 그 나라의 정확한 위치를 발견할 것이다. 그리고 또 뭐 할 것이다? 충분히 흥미를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또 뭐 할 것이다? 또 발견할 것이다. 뭐를? 그 나라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이렇게 내려가면요, 독해는 대단히 빠르고 쉽습니다. 내용 파악, 의미 파악을 하는데도 그리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더 많은 연습 문제들을 직접 교재를 보시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2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Every country uses coins and paper money to exchange for other objects. 자, 1동사 뭐예요? uses. 제2동사 뭐예요? to exchange죠. exchange 교환하다지요. 자, 직접 직역해서 내려가 봅시다. 시작. 모든 나라들은 coins and paper money, 동전과 지폐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뭐합니다? 서로 다른 물건들을 exchange, 교환합니다. 이때 to exchange를
뭐 교환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적으로 해석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동사로 해석하면서 내려가자라는 얘기입니다. 3번 갑니다. Agriculture will continue to develop in the future. continue 계속되다 1동사지요. to develop 2동사지요. 내려갑니다. 농업은 continue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미래에도 to develop 발전할 것이다. 개발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내려가라는 얘기입니다. 자, 4번 갑니다. Farming will become even more efficient. efficient, 효율적인이지요. By using new types of technology. 여러분, 제1동사 뭐예요? will become이지요. 뭐가 제2동사예요? by 다음, 전치사 다음에 나와 있는 using, 동명사, 얘가 2동사지요. 자, 직역합시다. Farming, 농업은 더욱더 효율적이 될 것이다. 그래서 뭐 할 것이다? 새로운 형태의 기술을 사용할 것이다. 이때 by using을요, 사용함으로써 이렇게 처리하지 말고 그냥 사용할 것이다. 새로운 형태의 기술을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5번은 좀 아까 칠판에서 봤고요. 자, 6번 갑니다. Some people prefer going to beach to enjoy the seashore activities. 병렬 관계 and가 나오고 또 to get 앞에 to enjoy 대신 걸린 거지요. 자, 그럼 뭐가 1동사예요, 여러분? prefer. 얘가 1동사가 되겠고요. to enjoy 2동사, 병렬 관계에 의해서 to get 얘도 2동사지요. 내려갑니다. Some people prefer going to beach. 어떤 사람들은 해변으로 가는 걸 좋아합니다. prefer 좋아하다지요. 그래서 뭐 합니다? To enjoy the seashore activities. 해변 활동을 즐깁니다. 그리고 또 뭐 합니다? To get a suntan. suntan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냥 다 동사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7번. Some people like to relax by staying home and reading books. 자, like가 1동사지요. relax라는 말은 휴식을 취하다라는 그런 동사가 되겠고요. 자, by staying, by 다음에 staying 동명사, 얘가 2동사. 그 다음 저 병렬 구조 and 다음에 reading도 staying 대신 걸린 거니까 reading도 2동사가 되겠습니다. 다 동사로 해석합시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like to relax, 휴식을 취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합니다? by staying home, 집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합니다? 책을 읽습니다. 이렇게 동사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8번 문제. The novel being written in English is a masterpiece. 문법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때 being written in English는 수식부입니다. 현재 분사 수식부로 써요. The novel을 수식하고 있지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해석하겠지요. 영어로 쓰여진 그 소설, 이렇게 역으로 거꾸로 올려붙여 해석을 합니다. 영어로 쓰여진 그 소설은 is a masterpiece, 명작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원래 원칙적인 해석이겠지만 그렇게 해석하지 말자. Being written in English가 수식부라는 문법적 개념도 따지지 말고 또 The novel을 수식하면서 역으로 올려붙여 해석하는 그런 해석도 하지 말자. 그럼 being이 몇 동사? 2동사. is가 몇 동사? 1동사. 다 동사로 해석하자. 시작. 그 소설은 being written in English, 영어로 쓰여져 있다. 그리고 is a masterpiece, 명작이다. 이렇게 처리하라는 얘기입니다. 9번 갑니다. There are a few things required of topic sentence. required, pp, 과거 분사가 나와 있죠. 요구되는 거지요. 자, required가 몇 동사? 2동사. there are에서 a가 1동사가 되겠죠. 내려갑니다. 시작. There are a few things, 몇 가지 것들이 있다. 그리고 required of topic sentence, 주제문에 요구된다. 이렇게.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주제문에 요구되는 몇 가지 사항들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몇 가지 사항들이 있다. 그리고 주제문에 요구된다.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번으로 가겠습니다. They called the city the wise, 끊어보죠. Because of its universities, 끊고요. And one of them is the University of Bologna, 끊어졌습니다. Well known as an important intellectual and cultural center. 자, 다시 봅니다. They called the city the wise. 사람들은 그 도시를 the wise, 현명한 도시라고 부른대요. 왜냐하면요, because of its universities, 대학들 때문이래요. 아마도 그 도시에는 유명한 좋은 대학들이 몰려 있나 봐요. 그래서 그 대학이라고 하는 건 어떤 그 지성의 산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 도시를 현명한 도시라고 부른답니다. 그리고 one of them, 그 대학들 중에 하나가 is the University of Bologna, 볼로냐 대학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겠지요. 그 다음에 이제 well known, pp가 나옵니다. 이때의 known의 어떤 문법적 기능을 따지지 말자 이 얘기지요. known 몇 동사? 2동사로 처리해버리세요. 그리고 그 앞에
one of them is에서 is를 일동사. 자, 일동사, 이동사 각각 밑줄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내려가면서 직독직히 합시다. 자, 처음부터 다시 갑니다. They called the city the wise. 사람들은 그 도시를 현명한 도시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대학들 때문이지요. 그리고 one of them is, 그 대학들 중에 하나가 The University of Bologna, 볼로냐 대학입니다. 그리고 well known, 잘 알려져 있습니다. 뭐로서? 중요한 지적 문화적 센터, 중심부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뭐가? 그 볼로냐 대학이. 이런 얘기인데 어쨌거나요, 일동사, 이동사로 직역해 내려가면 약간 우리말에선 좀 어색함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의미를 파악하는 데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그 도시를 현명한 도시라고 부른대요. 왜냐하면 대학들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 대학들 중에 하나가 볼로냐 대학입니다. 그리고 well known, 잘 알려져 있습니다. 뭐로서? 중요한 지적 문화적 중심부로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11번 갑니다. He tried again only to fail. 물론 우리가 to 부정사, 이 부정사 단원을 공부하다 보면은요, only to 부정사에 대한 문법적 설명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거 무시합시다. to fail 몇 동사? 이동사. tried 일동사가 되겠죠. 시작. 그는 다시 tried 시도했다. 그런데 only to fail 단지 또 실패하고 말았다. 요 정도. 실패했다. 이렇게 동사로 해석해 버리십시다. 12번. The train leaves here at 10 a.m. arriving there at 2 p.m. 자, leaves 몇 동사? 일동사. arriving 몇 동사? 이동사지요. 현재 분사든 동명사든 관계없어요. arriving 그냥 이동사로 처리합시다. 자, 시작. 열차가 오전 10시에 여기를 떠납니다. 그리고 arriving there, 거기에 도착합니다. 몇 시에? 오후 2시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13번. They parted never to see each other again. part가 동사로 쓰이면은요, 헤어지다란 뜻이에요. 그리고요, never to see, 역시 부정사 단원에서 다루어지는 문법적 설명이 있는데 never to see, 그거 무시하고 to see 몇 동사예요? 이동사죠. 단 never 부정어에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헤어졌다. 그리고 뭐 했다? never to see, 결코 서로를 다시는 보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14번. Two atoms of hydrogen combine with an atom of oxygen to form water. 자, 이거를 말이지요. 어휘가 일단 좀 어려운 어휘들이 나온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더더욱 독해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여기에다가 끝에 있는 to form water, 이 to 부정사에 대한 어떤 기능까지도 따지려면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일동사, 이동사가 효과적이겠죠. 자, two atoms of hydrogen. 여러분, atom이 뭐예요? 원자죠. 그래서 two atoms of라는 말은 두 개 원자의 hydrogen, 수소죠. combine, 결합하다란 동사, 얘가 일동사가 되네요. with one atom of oxygen, oxygen 산소죠. 자, 내려가면서 직역합시다. 시작. two atoms of hydrogen, 두 원자의 수소가 combine with an atom of oxygen, 한 원자의 산소와 결합합니다. combine 일동사 잡았죠? 그래서 뭐합니다? to form water, 물을 형성합니다. 이렇게 to form을 동사, 이동사로서 동사로 해석해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을 형성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15번. You should exercise regularly to stay healthy. exercise 몇 동사? 일동사. to stay 몇 동사? 이동사. 갑니다. 너는 regularly, 규칙적으로 운동해야 한다. 그래서 뭐 하게 된다? to stay healthy, 건강을 유지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16번 갑니다. When a new style in clothes appears, women usually hasten to conform. 여러분, hasten, 서두르다라는 동사고요. 얘가 일동사가 되고요. to conform, conform이란 말은 따라하다, 순응하다 이런 이동사가 되겠죠. 자, 봅니다. When a new style in clothes, 옷에 있어서의 새로운 스타일이 appears, 나타날 때, 나타나게 되면, 즉 새로운 유행이 나타나면 women usually hasten, 여자들은 대개 서두릅니다. 그래서 뭐한다? to conform, 따라갑니다. 그 유행을 따라갑니다. 이렇게 동사로 해석합시다. 자, 17번 가겠습니다. Whenever he passes a mirror, he stops to pat his hair into place. stop, 일동사가 되겠죠. to pat이 이동사가 될 겁니다. pat이란 말을 이렇게 톡톡
다듬다, 건드리다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pat his hair into place라는 표현은요. 이 머리가 이렇게 쭉 삐져나왔을 때 그 머리를 이렇게 톡톡 건드려서 into place, 제 자리로 이렇게 집어넣는 거. 그래서 pat his hair into place란 말은 머리를 손질하여 이렇게 제자리에 이제 가다듬게 하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역시 stops를 1동사, to pass를 2동사로 직역합시다. 시작. Whenever he passes a mirror, 그가 거울을 지날 때마다, 거울 앞을 지날 때마다 he stops, 그는 멈춰섭니다. 그리고 뭐합니다? 머리를 톡톡 손으로 건드려서 다듬습니다. 이 정도의 뜻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갑니다. You have only to read a few pages to find that this book is really good. 여러분, have only to라는 말은 뭐뭐 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표현으로 하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you have only to read a few pages. 너는 몇몇 페이지만 읽어보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지요. 그 다음 to find가 이동사로 처리해서 내려갑니다. 당신은 몇몇 페이지만 읽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뭐 하게 된다? To find that, 데디아를 알게 됩니다. 이 책이 정말로 좋다는 걸 알게 됩니다. 19번 The salmon finds its way back up the river. salmon, 이때 L은 발음이 안 돼요. 셀몬이 아닙니다. salmon, 연어죠. finds its way back up the river to lay eggs. 여러분, fight 몇 동사? 1동사. to lay 2동사가 되겠죠. 여기에서요, 우리 연어는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fight its way back up the river라는 말은 그 강을 back up,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그 물살과 부딪히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fight, 물살과 싸우다는 표현으로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역하자면 어떻게 돼요? 연어는 강을 fight its way back up, 강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합니다? to lay eggs, 알을 낳습니다. 역시 to lay를 2동사로 처리한 겁니다. 자, 20번 갑니다. In this field, one must start for many years to become an expert. expert, 전문가지요. In this field, 이 분야에서는요, one must study, 이게 1동사가 되겠네요. to become이 2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해석합시다. 이 분야에서는 사람은 몇 년 동안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to become an expert, 전문가가 되게 됩니다. 이런 얘기죠. 21번. My grandparents emigrated from Spain to come to the United States. 여러분, emigrated, 이주하다라는 동사가 1동사가 되겠고요. to come이 2동사가 되겠죠. 자, 나의 조부모님은 스페인으로부터 이주했습니다. 그래서 뭐 했습니다? 미국으로 오셨습니다. to come, 이렇게 2동사로 해석했습니다. 22번. Green plants use sunlight to convert carbon dioxide and water into sugar and oxygen. 자, 좀 해석이 어려울 수가 있겠죠? 어휘 때문에 그럴 겁니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Green plants use sunlight to convert. convert라는 동사는 바꾸다, 전환하다죠. 카본 디옥시드, 이산화탄소 and water into sugar and oxygen. 자, 1동사가 뭐가 돼요? use가 1동사가 되고요. to convert 2동사입니다. 내려가 보세요. Green plants use sunlight. 녹색 식물들은요, 햇빛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바꿔버립니다. 뭐를? 이산화탄소와 물을 뭐로? into sugar and oxygen, 설탕과 즉 당분과 산소로 바꾸어 버립니다. 이렇게 바꾸어 버립니다. 이렇게 동사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23번. A typhoon struck the city, leaving thousands of people homeless. 타이푼, 태풍이지요. struck the city, strike의 과거, 강타하다죠. 1동사가 struck이 되겠습니다. leaving, 뭐뭐한 상태로 남겨두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겠는데 leaving이 2동사가 되겠네요. 자, 내려갑니다. 태풍이 그 도시를 강타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homeless, 집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뭐뭐한 상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동사로 해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스페셜 베스트 리딩 첫 번째 단계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1동사, 2동사의 접근이었습니다. 반복해서 연습하시고요. 이어서 스페셜 베스트 리딩 2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